안녕하세요. 저는 올라운드 스컬에서 학습관에서 우리 아이들 관리하고 있는 오진미 컨설턴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학습관 설명회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끝나고 Q&A도 끝나고 좀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받아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의 성향마다 다 공부 방법도 다르고 해결해줘야 되는 문제들도 다 달라서 그런 부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여기 남아 계시면 저희가 1대1로 가서 상담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남아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오늘 설명회는 올라운드 스쿨 자기주도 학습관 설명인데요. 제가 맡은 파트는 우리 학습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친구들이 학습관에서 어떻게 공부를 루틴화를 시키는지를 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우리 친구들 대부분 예비 고1이시잖아요. 우리 예비 고1들은 저희가 이렇게 따로 사실 빼서 설명회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맞춰야 될 게 되게 많아요. 학교마다 정말 시험 스타일부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스타일,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사실 학교마다 다 다르거든요. 대치권으로 묶어도 정말 학교마다 다 다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친구들 학교 시험 스타일에 맞게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네, 하고 교과 편제에 따른 과목 선행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학교는 은광여고인데 은광여고는 1학년 때 화학을 합니다. 네. 나는 문과 갈 거야, 나는 이과에 관심이 없어 하는 친구들도 1학년 때 무조건 화학을 해야 돼요. 이런 식이 되고 이쪽은 중상고인데요. 중상고는 네, 한문을 합니다. 1학년 때. 네. 근데 여기 선생님은 저희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문 수행평가로 매일 쪽지 시험을 보신대요. 시험 때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매일 한문을 외우고 있는데 한문이 약한 친구는 사실 이런 건 피해 주시면 좋고 나는 화학이 선행도 해봤는데 진짜 안 되겠어 하는 친구들도 이런 식으로 피해가고 이런 전략도 세워야 되고요. 사실 만약에 내가 배정이 받았다. 네. 배정 받았다 하면 또 미리 준비도 해야 되고요. 하고 또 학교마다 또 시험 스타일은 어떻게 다르냐면요. 또 휘문 같은 스타일은 우리 주변에 또 여기 또 근처잖아요. 휘문은 영어가 듣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도 되게 틀려요. 자기는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렇게 틀리기도 하고 또 단어를 엄청 어려운 걸 냅니다. 일명 토플 시험 유형으로 나와서 그런 걸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 개포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 서술형이 정말 어렵게 나오거든요. 수학 서술형에 가차 없이 그냥 원하는 해설이 아니면 틀렸다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숙명 같은 경우에는 살짝 과탐에서 말장난을 정말 많이 쳐요. 아이들이 약간 국어를 못하는 친구다. 약간 나는 국어 이런 언어 쪽보다는 국어가 아닌 과탐이나 수학 쪽에서 좀 더 잘하는 강점을 보이는 친구들이다 하면 그런 것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제가 가장 항상 말하는 게 우리 국어하자. 책을 좀 읽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저희 대치권 학교의 공부의 특징이 뭐냐면 말장난을 정말 많이 해요. 아이들이 이런 변별력을 나누려면 웬만한 시험 난이도로는 사실 변별력이 잘 안 나요. 모든 애들이 공부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하는 거는 언어에서 아는 거를 그냥 제대로 출제자 의도로 파악을 못해서 틀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 하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제가 2166의 법칙이라고 우리 친구들 처음 오거나 어머님들 오셨을 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2166 법칙이 거의 대부분 적합이 돼요. 2166 법칙이 뭐냐면 우리 친구들 습관을 바꾸는데 21일이 걸린다는 소리예요. 이건 저희가 막 최소 21일이라 그러는데 예비 고1 친구들은 대부분 한 달 안으로는 습관이 바뀌어요. 이 습관이 바뀐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공부하는 루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뭐 학원 없는 날은 또 스카도 가서 공부도 하고 하는 그런 루틴들을 알맞게 바꾸는 방법인데요. 이런 식으로 시간표로 구성해 주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날 뭐 해야 되는지를 친구들만 정해주고 친구 알아서 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친구에 맞게 다 다르게 구성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주고 이런 습관을 계속 뇌에다가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할 거야. 처음에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100% 사실 하는 친구는 처음부터 하는 친구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주일 중에 4번 성공하고 그 다음 주에 또 하면 또 5번 성공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습관을 그렇게 뇌에다가 나 계속 이거 할 거야 하다가 놓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친구들이 이거를 100% 수행할 때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친구들 습관을 바꿔나가는 거고요. 네,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 66일은요.
저희는 루틴화를 시켜야 돼요. 가장 좋은 게 공부는 패턴이에요. 하는 공부 요일마다. 네. 오늘은 뭐 했고 오늘은 뭐 했고 이게 매주 반복되는 게 사실 뇌에도 가장 안정감을 주고요. 우리 친구들도 가장 공부를 하기 편해하는 습관이거든요. 이런 습관들을 만들어서 몸에 각인시키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한 66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한 3달 정도 된다고 저희는 말을 해요. 우리 친구가 와, 너 진짜 변했다 라는 얘기가 듣는데 한 3달 정도는 평균적으로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거를 사실 여기 설명에 갖고 온 이유는요. 보시기에 다 학습관이랑 관리를 한 달 넘게 받았는데 왜 애가 이렇게 많이 변한 것 같지 않지? 라는 느낌이 드실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아이한테 너 왜 이런 것도 안 해? 이런 것도 못했어? 너 플랜을 봐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어 하고 그런 궁금증은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3달 정도 바뀌는데 사실 한 달 안에는 바뀌는 거는 학교 아이들은 바뀌어요. 근데 중학교 때 이미 3년 동안 공부를 해온 친구들이라면 3달 정도는 걸린다는 거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런 거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되게 칭찬에 약해요. 아이들 막 키 180이고 막 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이제 이번에 시험 성적이 조금 올랐거든요. 많이 사실 오르진 않았는데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거 와서 했는데 성적이 올라서 되게 뿌듯했나 봐요. 근데 엄마한테 살면서 처음 칭찬을 받아봤대요. 너 성적 올랐어? 잘했네 하고 칭찬 받아봤는데 그걸 좋다고 저한테 2주 동안 말했어요. 저 칭찬 받았어요. 이거를 2주 동안 히히 하면서 다니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칭찬하는 것도 좋은데 부모님이 칭찬을 해주시면 효과가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 공부하다가 열심히 하고 집에 들어왔다 그러면 잘했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고 왜냐면 저희가 또 잔소리를 하거든요. 저희가 또 플래너 썼어? 오늘은 몇 시까지 할 거야? 또 저희가 매일 막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막 쪼니까 어머니들은 저렇게 잘했어 수고했네 하고 넘어가시면 또 나 잘했나? 하면서 또 애들이 좀 단수가 좀 귀여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습관을 완벽히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3번의 유혹이라고 하는데 작심 3일 있잖아요. 저도 항상 헬스장 끊어놓고 와 간다. 그래서 작심 3일로 꼭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게 친구들 마음속에서는 이건 거예요. 3일 했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공부란 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실 의심이 드는 때고요. 7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결과물이 없는 것 같네. 그래서 친구들이 흔들리고 14일은 공부해서 성적이 올라갈까? 이거는 사실 대치권 친구들, 강남권 친구들이 많이 그래요. 주변 애들이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주변 애들 이기려면 얘보다 열심히 해야 내가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애들 계속 열심히 하네 옆에 애도.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이렇게 공부해도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거를 계속하죠. 언니 너 할 수 있어 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가 아니라 그냥 단호하게 진짜 너 할 수 있어 하면서 계속 저희가 상담하면서 아이들이 이런 유혹을 계속 이겨내게 할 거고요. 저희 아이들 집에서 또 흔들리면 저희 학부모님들도 할 수 있어 왜 못해 이러면서 막 제가 저도 하고 학부모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21일 되면 저한테 한 달 정도 되면 또 친구 비척비척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아무래도 전생 봄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아무래도 마늘이랑 그런 거 먹어가지고 동굴에서 21일 있다가 사람이 된 스타일이다. 자기는 안 될 줄 알고 그 친구 있잖아. 2주 동안 히히거리던 친구.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자기는 한 달 만에 이걸 100% 할지 몰랐다. 딱 한 달 만에 그 친구가 100%거든요. 계획을 100% 수행을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한 달 만에 그런 식으로 루틴을 변화를 시켰어요. 그런 식으로 3번의 유혹만 이겨내면 우리 친구들 힘들어도 계속 그게 루틴화가 사실 잘 되거든요. 여기까지 가기가 힘들어가지고 공부 습관을 바꾸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네, 하고 저희가 오늘 좀 자세하게 올라운드 스쿨 우리 학습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 학습관은 올라운드 스쿨 학습관이라고 해서요. DNA 입시랩 안에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사실 관리형 학습관 이쪽에 진짜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만의 강점이 뭐냐 했을 때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기주도 학습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대학생이 아닌 저희 전문 컨설턴트들이고요. 저희는 입시랑 이런 학습 관리도 같이 하고 있는 같이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라서 저희는 사실 입시도 사실 계속 들어가요. 고2 친구들이 됐을 때 너는 지금 상태에서 구모 보고 3모 보고 했을 때 너는 지금 상태에서 어디를 할 수 있네?
내신은 지금 이런 유지면 너는 어느 정도 레벨까지 갈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냐 하면서 입시랑 학습이랑 같이 들어가는 사실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정말 당당하게 이건 강점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데 어떤 학부모님이 다른데 갔다가 저한테 상담을 오셔서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니 제 계획 잘 세워준다 해가지고 갔더니 대학생이 세워줍니다. 대학생이 방학 때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해 하면서 그냥 공부뿐만 써주고 말았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학습 관리와 입시 관리를 다 전문 컨설턴트들이 하고 있고요. 학습 태도 관리 부분에서는 저희는 항상 상주에 계세요. 학습관 내 관리 선생님들이 저희가 여자간 남자간 각 층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 층 다 학습관 내 관리 선생님이 상주에 계시고요. 네, 사실 관리 선생님이 상주에 계시면 좋은 점이 있어요. 안에한 친구들이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고요. 애들이 한번 잠들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잠들잖아요. 저희 선생님들 끝도 없이 깨우십니다. 일어나서 스탠딩 책상에서 공부해라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계속하게 하고요.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학습도 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전자기기 같은 거 저희는 통제를 시켜요. 저희 아이들이 가장 문제가 전자기기잖아요. 핸드폰을 떨어뜨려 놓지가 않잖아요. 근데 또 요즘 너무 재밌는 SNS가 많이 생겼어요. 틱톡 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유튜브 쇼츠 한 번 보면 못 멈춰요, 친구들. 무한굴레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친구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뭐 페이스북도 있고, 정말 많은 SNS들이 사실 있어서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규칙 안에서 친구들이 정당성을 사실 저희가 부여하는 거죠. 애들한테 그냥 전자기기 집에서 너 핸드폰 그만해 하면 애들이 또 그러잖아요. 막 뭐라 하잖아요. 왜 사줬는데 뭐라, 왜 못 쓰게 하냐고. 막 그런 친구도 있어서 저희는 원칙을 해서 전자기기는 무조건 반납해야 된다 하고 있고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학습관에 대한 거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 다음 파트에 이제 또 설명해 주실 정은미 선생님께서는 컨설팅에 관련해서 우리 애랑 한 달에 4번 만나서 뭐를 하느냐, 무엇을 자세히 해주느냐 이런 거를 해주실 거예요. 네, 저는 학습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학습관은 저희가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등하원 관리랑 학습 상황 어떻게 점검하는지랑 어떻게 환경을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공부 패턴을 루틴화할 수 있는 거를 만들 수 있느냐 하면서 이거를 세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거는 선생님 저희가 다 이렇게 드렸을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 처음 왔을 때 저희가 나눠주는 건데요. 여기 써져 있어요. 올바른 학습 태도와 공부 루틴을 만드는 공간이다. 우리 학습관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네, 학생들 철저한 등하원 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필수 등원 시간이라고 있어서 우리 친구들 학생들마다 다 학원을 언제 가는지 뭐 저녁에 몇 시에 자는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친구들 출결이랑 지각을 관리를 해드려요. 우리 친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월요일날 학원이 없어서 학교 끝나고 바로 와가지고 뭐 12시까지 있는 친구다. 근데 봤는데 학교 끝나고 바로 한 4시 반에 5시쯤에 했는데 친구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는 필수 등원 시간인데 지금 안 온 거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해봅니다. 또 관리 선생님이 우리 아이한테 전화를 해서 안 받으면 또 어머니한테 전화해보고 또 연락 이렇게 문자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친구들 한 번이라도 한 번을 더 와서 습관을 만들 수 있게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가 좋은 게 오는 것만 챙긴다 이게 아니고요. 저희는 집 가는 것도 신경을 써요. 우리 친구가 오늘 12시에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10시에 가서 집에 가랬대요. 네. 그러면 또 관리 선생님이 왜 좀만 더 하고 가 하면서 조금씩 1시간이라도 더 하고 가게 시키고요. 사실 그런 1시간들이 모여서 친구를 성적을 올릴 수 있게 하고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더 공부 시간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친구가 오늘 진짜 뭐 안 된다 하면서 하면 학부모님한테 확인 후에 친구를 보내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요. 스마트 출결 같은 거는 우리 친구가 몇 시에 왔고 몇 시에 집에 가는지 이거는 어머니에게 카톡으로 갈 거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학습관 내에 이렇게 패드가 있어요. 출결 패드가. 그래서 애들이 들어오면 그냥 이렇게 딱 찍고 핸드폰 내고 자기 자리로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학습 상황 점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와요. 어머니께 문자로 이렇게 발송이 될 텐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 친구가 와서 몇 시에 왔고 몇 시에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1시간마다 체크되는 내용들이에요. 이거 있으면 좋은 점이
저희도 이걸 봤거든요. 그래서 더블 체크가 가능해요. 오늘 뭐 하기로 했는데 제대로 했나? 되고 만약에 제가 밴드 인증이라고 해서 플래너를 인증해서 올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밴드 인증을 보면서 공부랑 맞게 했나? 아니면 공부의 밸런스가 틀어지지 않았나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제 저희 어머니들께서도 막 그렇잖아요. 와서 오늘 뭐 했어? 하고 물어보기도 그렇잖아요. 애들 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시작하고 시험 기간 되면 네, 고슴도치로 변하거든요. 이상하게 그 부모님들한테 고슴도치를 보내가지고 가시로 막 찌르는데 그런 거 물어보기 또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친구가 1시간이라도 와서 공부하면 이런 문자는 무조건 갈 거예요. 저희 마감 시간이 1시라서 제가 1시 전후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희 여기 이쪽은 1층이고요. 여기 2층인데요. 저희 여기 남자관 학습관이에요. 이렇게 지정 자습제로 하고 사물함도 지정을 해가지고 친구들 스카에서 짐 옮겨 다니는 불편함 없게 자기 자리는 내가 안 오면 아무도 못 써. 네. 내가 와야 나만 쓸 수 있는 자리라 해서 책 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2층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좋은 게요. 좋은 점이 성별이 분리가 돼 있어서 좋고요. 여름이랑 겨울 때 친구들이 느끼는 온도가 달라요. 여름에는 계속 춥다. 네, 여자반은 춥다, 남자반은 덥다. 네, 남자반은 18도로 해놨는데 덥다, 여자반은 26도로 해놨는데 춥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온도에 맞춰가지고 잘 할 수 있게 했고요. 제가 여기서 갑자기 하나 기억난 건데 며칠 전에 그 예비 고1 어머니가 오셔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저희 아이가 자꾸 이런 독서실 같은 데 보내놓으면 침묵질을 한다. 저한테 왜 이렇게 침묵질 하는지 모르겠다고. 정치인을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자꾸 애들이랑 몰려다니는지 모르겠다고. 나중에 무슨 의원을 시켜야 되는지 막 하면서 그러셨는데 저희는 각자 공부하는 자리에서 공부하기 바빠서 옆에 애가 누군지 사실 잘 몰라요. 저희는 이상하게 그렇게 친해지는 게 없더라고요. 사실 그 이유가 저희는 학습관 안에 3주에 계시는 선생님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안에서 떠들 수가 없잖아요. 그럼 친해질 방법이 없어요. 사실 공부는 저희는 막 공부를 막 외롭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사실 맞아요. 공부는 혼자 하는 거거든요. 친구랑 있으면 한 번이라도 나가고 싶고 한 번이라도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고 싶고 괜히 친구랑 만나서 한 번 수다 떨고 싶고 이런 유혹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 무조건 정숙을 유지하면서 주변 애들이랑 안 친해지게 사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2층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친구들이 앉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다 닫혀있고 공기청정기가 안 돌아가면요. 산소는 마시고 이산화탄소 계속 내뱉잖아요. 근데 이게 공기 순환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친구들이 이산화탄소를 내뱉기 시작하면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공기가 이렇게 탁해 하면서 여기 왜 이렇게 공기가 왜 이래 하는 거를 방지하고자 저희가 공기청정기는 가장 큰 사이즈로 계속해서 풀 가동하고 있고요. 환기도 저희 점심시간, 저녁시간 때 이용해가지고 활짝 열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1분만 찍어서 왔는데 활짝 열어서 최대한 좋은 공기, 친구들 신선한 공기 마실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전자기기 관련해서예요. 저희가 핸드폰은 절대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죠, 어머님께. 저희 아이 여기 딱 왔다고 카톡으로 딱 몇 시 몇 분에 등원했습니다 오면 아이가 도시명 기숙학원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라 하면서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핸드폰을 내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이제 아이한테 연락을 해야 될 때 저희 학습관 핸드폰이라 해서 각 안에 핸드폰이 있거든요. 관리 선생님이 계속 들고 계셔서 거기다가 이제 뭐 우리 아이 전화 잠깐 달라 해주세요 하면 바로 관리 선생님이 3분 안으로 대응해가지고 전화 바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따로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핸드폰은 못 쓰고요. 사실 이걸 한 이유도 친구들 노래 못 듣게 하려고 해요. 친구들이 노래를 듣기 시작하면 뇌에서 에너지가 분산이 돼요. 안 그래도 공부 오래 하면 머리 아픈데 노래까지 들으면 내가 공부하는 에너지 플러스 노래 듣는 에너지까지 쏘니까 공부량에 비해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사실 노래 들으면 공부 되게 잘 된다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 막 노래 들으면서 했었거든요. 버릇 고치는데 고1 때 노래 하루 종일 듣고 공부했잖아요. 고3 때까지 못 고쳐요. 제가 고치는데 1년 넘게 걸렸거든요. 저는 노래를 안 들으니까 머리가 좀 텅 비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내내 노래를 들으면서 했거든요. 말도 되게 안 들어서 저도 막 못 듣게 했었는데 또 말 안 듣고 막 노래 막 듣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너무 힘든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집중이 안 됐어요. 막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애초에 방지하고자 핸드폰도 내고 딴짓도 못하게 핸드폰도 내면서 노래도 못 듣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예비 고1 학부모님들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연습을 차차 하는 게 좋아요. 와서 처음부터 이어플러그 끼면서 그렇게 연습을 해야 고등학교 때 그런 걸로 친구들이 집중력 깨지고 이러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인강을 들어야 된다. 아니면 태블릿으로 필기를 한다. 보충 강의를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핸드폰이 아닌 전자기기, 노트북, 태블릿 PC 이런 걸로 사용을 해야 된다 했을 때는 저희가 전자기기 사용 신청서를 갖고 있어요. 저희가 전자기기 사용 신청서는 뭐 엄청 복잡한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 친구 이름이랑 사용 목적이랑 사용 시간만 적어주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걸 받는 이유는 관리 선생님이 이걸 받아서 허가를 해주면 한 번이라도 더 가서 보세요. 원래 한 3번 가서 잘하고 있나 볼 거 급습으로 해서 가서 잘하고 있나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기기 좀 관리를 되게 저희가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야 우리 친구가 잠깐 딴 길을 샜다가 바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이거를 안 막아주면 애들이 인강을 하나 들었어요. 근데 인강 들은 거 기특하죠. 인강을 듣고 자, 난 딱 10분만 잠깐만 SNS 해야겠다 했는데 친구들이 시간을 모르고 계속해요. 네, 이런 거를 빨리 막아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신청서를 받아서 선생님들이 한 번이라도 더 가서 보실 수 있게 빨리 공부하는 데도 돌아올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네, 학습 동료학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조금 힘들어 보이는 애들 격려도 해주시고 왜냐면 저희가 조금 여기권에서 대치권에서 공부하신 대학교 선생님들을 저희가 이렇게 학습관리 선생님으로 채용을 해서 쓰고 있어요. 저희 선생님들도 이제 친구들 아는 거죠. 아, 지금 힘들 단원이다. 아, 여기 지금 짜증날 단원이다. 하기 싫은데 그래도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딱 보시면 아셔서 선생님들도 격려하시면서 너무 집중 안 되면 산책도 다녀와라 하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챙겨주셔서 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말을 엄청 잘 들어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동기부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해야 할 공부 조금 즐겁게 하자 이런 느낌으로 이벤트를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추석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과자 선물 세트 이만한 걸로 해가지고 친구들 미션 달성한 친구들도 막 선물 주고요. 막 오답노트, 어차피 저희가 오답노트는 시키거든요. 우리 애들 시험 끝나고 돌아보는 거 진짜 싫어하잖아요. 오답노트 내가 이미 끝난 시험 그 시험 범위도 아닌데 해서 뭐해 하면서 오답노트 진짜 막 안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거를 의무로 시키면서 겸사겸사 선물도 받아가 약간 이런 의미로 오답노트 하면 막 또 선물도 주고 이런 식으로 친구들 학습 동료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온라인 등원이라고 해서 이건 어느 때 많이 사용하시냐면요. 정말 오늘은 몸이 너무 안 좋아. 뭔가 학습과는 가면 안 될 것 같아. 집에서 좀 해야 될 것 같다 했을 때 집은 편안한 공간이라서 친구들이 쳐져요. 앉아있다가 못하겠다 하고 침대가 점점 아른거리고 TV 소리가 갑자기 내 귀에 잘 들리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공부가 사실 안 되는 공간이 되는 곳이 사실 집이거든요. 너무 편안해서.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느낌을 주면 확실히 친구들이 공부가 잘 돼요. 그래서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될 때는 온라인 등원한다고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링크를 보내드려서 우리 친구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계속 체크하시고요. 이것도 저희가 이거는 쉬는 시간이랑 학습과 다 똑같이 운영을 해요. 저희가 쉬는 시간 아닐 때 일을 하면 또 전화해가지고 어디 갔어? 지금 왜 화면에 없어? 하면서 하고 있고 또 펜이 점점 느려진다 하면 또 전화해가지고 왜 지금 뭐 하고 있는데 펜 느려져? 막 어려운 문제 풀고 있어? 하면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학습관 1일 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1월 19일이 저희가 수능 보는 주 있잖아요. 그 주 일요일인데 이때 학습관을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학습관에서 관리를 어떻게 해주는지 궁금하다 해서 저희가 1일 체험으로 한번 이벤트성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상담 신청서는 저희가 상담 신청서는 저 뒤에 놔뒀거든요. 그래서 아까 신청해 주신 분들은 그냥 바로 신청해드렸고요. 저희가 상담 신청서에 여기 올라운드 학습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여기 체크해가지고 여기에 두고 가시면 저희가 신청을 해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거를 연 이유가 우리 아이가 관리형 도서실에 처음 와본다 했을 때 친구들이 바로 관리형 도서실이면 내가 무슨 공부하는지 감시를 받잖아. 나 싫어 하면서 친구들이 안 간다고 막
고집분인데요. 그래서 한번 체험해보고 맞으면 오고 안 맞으면 다른 데 가자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약간 설득받게 돼. 약간 설득력을 조금 더 높여보고자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신청했다가 그때 일이 있어서 못 올 것 같다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으로 올라온 학습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실 저희 정은미 컨설턴트 선생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미입니다. 제가 이거 11월 올라온 스쿨 회원법이라고 이렇게 붙여봤는데, 지금 오늘 모이신 분들이 이제 예비고일이시다 보니까, 그리고 프로그램 안내는 저희 오준희 한국분께서 상세하게 잘 해주셨지만, 우리가 진짜 이거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특성이 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 진행 쌤 전차와 그다음에 선생님 어머님들이 좀 궁금하실 법한 것들도 제가 크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이제 진행 절차는 오늘 이제 설명회를 들으시고 좀 관심이 생기시면은 입단 상담을 하시고 이 프로그램 안내를 받으시면은 요거 부분들을 뭐 저희 상담실에서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제가 이제 프로그램 크게 있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서약서 작성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것도 아이들에게 서약서를 저희가 일반 서약서를 작성하긴 하는데 요것들이 그 아이들이 멘탈을 좀 잘 잡을 수 있도록 세팅하는 거라서 이런 거 좀 슬기롭게 저희와 담당 컨설턴트와 어머님이 잘 협업을 해서 사용하시면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입반을 하기로 확정이 되시면 그 최정희 컨설턴트가 배정이 되세요. 저희가 진행자는 저도 있고 저희 현장 팀장님도 있고 세 분의 컨설턴트가 있기 때문에 아이의 특성이 맞는 선생님이 배정이 될 거고요. 담임자입니다. 한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맞는 선생님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케어해 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에게 맞는 자기가 배정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간 상담과 컨설팅이 들어가게 되고요. 아이가 매일매일 학습하면서 공부를 하고 주단위로는 이 컨설턴트와 이 학습 과정과 목표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이제 주, 달, 그 다음에 그 결정적인 시험들 이런 것들을 같이 끌어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같이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저희 프로그램 크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저희 몰입형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몰입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학습 부분을 같이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관련 학습관 저희 남자관, 여자관 중에 성별에 맞게 사용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담당 컨설턴트가 배정이 돼서 학습 컨설팅을 진행하시게 되는 이 프로그램이 이제 몰입형 프로그램이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뭐 저희도 이제 뭐 대원해보거나 외대부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중에는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먼 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몰입형 말고 종합형이라고 상담 중심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주간 상담은 차유차 계속 진행되는 거고 매일의 학습 체크 이런 거는 저희 밴드라든가 이런 소통을 통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저희 몰입캠프 할 때 이 시간이 있을 때 저희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중 계속 그 기간 동안 계속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때 합류해서 다시 진행하시는 그런 그 형태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김성기 얘기하셨지만 내가 관련 학습관 뭐 관리를 받는다라고 하면 나 가동 꼭 공부시키는 거 아니야? 나 학원 이렇게만 많이 다는데 여기다 학원을 또 가라고? 이렇게 좀 오버 반응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종합형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공부 루틴이라던가 이런 걸 좀 잡고 하다 보면 자기가 이것들을 하다 보면은 내가 조금 어디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선생님하고 얘기도 하고 이런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습관에 다니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놀이형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이제 조금 예외적인 경우로 학습관이 너무 잘 잡혀져 있어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좀 발전형이라고 해서 자기주도 형태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비 고1 같은 경우에는 좀 종합형이나 몰입형을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 고등학교 공부에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중학교 세팅을 돼 있어서 예비 고1이고 지금 어머님들이 학원 세팅해주고 준비하는 거 이런 것만으로도 본인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 공부를 가지고 3월달 되면은 정말 큰 타격을 느끼거든요. 아, 이게 차원이 다르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학습관에서 옆에 2학년 선배들 또 이런 고3 선배들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아이들이 그것에 적응이 되거든요. 이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또 컨설팅 받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아이들한테 이제 지금 나눠드리는 프로그램이 다 서식이 들어있는데 들어오면 어머님들은 사실 프로그램은 이런 정도 프로그램 다 이해하고 계세요. 설명을 한 번만 들어도 이해하시는데 일단 아이들이 이해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입반 상담을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좀 잘 가르쳐 주고요. 이 지금 평가 소약서는 이 마음가짐을 다지는 걸 저희가 학생들에게 이 소약서를 쌓이는 걸 시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지금 공부를 하려고 들어왔다 라고 하는 걸 좀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세팅을 좀 해줍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입학 상담실에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머님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줬을 때 동기부여가 확실히 돼서 올 때는 공부할 마음으로 오게 되는 친구가 있고 아 이거 뭐야 나 앞으로 이제 계속 감시당하고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교육을 하면서 이런 이제 안내 같은 것도 아이의 특성에 맞게 저희가 좀 속도를 조정해가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전산 컨설턴트가 예정이 되면 저희 그냥 담임선생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 내에서 발생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다 담임선생님, 담임 컨설턴트분이 받으시고 어머님하고 소통하시는 거나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성격이 조금 보듬어 주는 게 좀 좋은 아이인지 아니면 조금 좀 푸시가 좀 필요한 친구인지 이런 것들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알맞은 선생님들이 배정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리도 마찬가지인데 어머님들 이제 처음 오셨을 때 뭐 참가 자리가 좀 좋아요, 어떤 자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아이의 특성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배정을 해드려요. 왜 그러냐면 아이가 이게 좀 시야에서 약간 벗어나 관리 선생님하고 바로 마주치는 게 아닌 좀 등지고 있는 자리 이런 거에 있으면은 조금 딴짓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던가 아니면 뭐 너무 옆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스트레스를 좀 받을 것 같다던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학교 배치도 좀 보거든요. 아까도 이제 뭐 사교 모임 이런 거 얘기하셨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같은 학교에 있는 친구들 옆에 좀 앉기 싫어하는 좀 떨어져지는 게 좋은 아이들이 있고 옆에 이제 같은 학교에 예를 들면 2학년 섭이 옆에 앉혀서 좀 동기부여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은 아이들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저희가 자리도 아이에게 적합한 자리로 배정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리가 여기가 저는 이제 이게 너의 베이스 캠프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이제 애들이 착각을 하는 게 내가 이렇게 오면 뭐 예를 들어서 7시간, 8시간, 10시간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오늘 하루에 이루고 갈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는 안 돼요. 이게 쌓여야 되는 거고 특히나 고등학교의 공부는 중학교 때처럼 한 번에 이렇게 몰아가지고 뚫고 나갈 수가 없거든요. 매일매일 거의 정말 약 먹듯이 해야 되는 공부라서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여기에 오면 여기 내 자리고 이 자리에 오면 나는 그냥 공부를 하는 게 당연하게끔 젖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전용 좌석대를 주는 거고 스카를 저희가 많이 말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스카 유목민이 많거든요. 그 자리를 골라요. 본인은 3시간 공부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저희가 자세히 보면 가서 이 스카 가지 저 스카 가지 얘랑 같이 가지 나 혼자 가지 가가지고 자리 보고 이 자리가 마음에 드는데 아니네 뭐 옆에 내가 시끄럽냐 바꿀까 이거 하느라고 30분 1시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또 어디 막는 사람 없으니까 잠깐 편의점 갔다 올까 근데 이 시간이 힘들어서 얘 머릿속에는 공부한 시간이에요. 그 스카에 있었던 시간이 그래서 3시간을 공부했다고 하는 거고 근데 어머님들이 보시기에는 이거 공부 학습량을 보면 알잖아요. 이거 분명히 3시간 한 공부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되려면 계속해서 잔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루틴화해서 되도록 좀 잡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고민 없이 오면 내 자리 여기니까 그냥 들어가고 거기에 내가 공부할 것도 놓여있고 아는 사물함 이거 다 있으니까 핸드폰 당연히 들어오는 순간에 출결 배제 찍기 전에 핸드폰 내고 출결 배제 찍고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서 공부한다. 이게 5분 안에 이동 지도로 그렇게 좀 루틴화하기 위한 그런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반해서 이제 매일매일 학습관을 다니게 되면은 주 단위로 저희가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해요. 이건 그냥 기본 서식인데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약간씩 변형을 하세요. 이 녀석은 오늘 뭐 했고 내일 뭐 했고 이렇게 일주일을 표로 만들어주는 게 더 좋다.
아니면 이 친구는 주초에 만나가지고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하고 요거는 중요한 거니까 이번 주까지 얘만은 좀 꼭 끝내자 포인트를 집어주는 게 낫다. 이런 것들을 이런 상담을 하면서 아이에 대해 파악을 해서 그 아이가 가장 이제 잘 따라올 수 있게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가 이제 주로 체크를 하는 것들은 아이들의 컨디션이나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런 공부 의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을 너무 처지지 않게 또 달리고 오늘 하겠다고 해가지고 새벽 3시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날 학교가 졸고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유지시켜주고 그다음 주단위 학습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거 저희가 상세하게 분석해주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처음 들어가면 수행평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가자마자 가백지부가 보고 모의고사 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애들이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주간 계획표 잘 짜놓고 실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변수들이 막 생겼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챙길 수 있게 같이 상담 시에 물어주고 또 같이 준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주간계획표를 세우게 되면은 학원 세팅되고 학교 이렇게 학교 수업도 세팅하고 이것도 선생님들하고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표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저가 이제 제 학생하고 같이 하는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시간표에도 이제 컬러링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면은 이제 수학이라던가 이제 수학과 이런 것들은 좀 문제 따라가는데 하우스라던가 악기 과목들은 이제 중학교 조금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영수증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이 되게 어렵거든요. 이거 표를 만들어 보면 같이 시간 계획표를 세워보면 내가 시간이 얼마나 없는지 알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학습반에서 쓸 수 있는 풀 시간을 다 세팅해놓고 같이 공부 계획을 짠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어디서 소화해야 돼? 이제 아이들이 보통 여기 위에 학교에 있는 시간을 날리고 하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내신 문제 출제하실 텐데 애들이 특히 남자아이들 학교에 가서 뭐 체육공원 한다는 둥, 뭐 학교 수업이 재미가 없다는 둥 이러면서 수업 소홀히 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애들끼리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막 멋있어 보이나 봐요. 그래서 막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어떻게 자고있는데 나와서 공부하고 있으면 되게 좀 선생님도 나가셔서 보고 되게 좀 없어 보인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를 해서 그럼 너 언제 할 건데? 한국사 언제 할 건데? 너 수학 숙제 이거 안 하고 그 시간에 한국사 할래? 그런 식으로 같이 서로 얘기를 하면서 아이가 사실은 배치를 하게끔 이렇게 해주고 그런 거에 대한 특별한 피드백을 주면서 아이들이 매일매일 공부를 좀 채워나갈 수 있게 같이 매일 주를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좀 익숙해지면은 사실은 결국은 공부하는 건 저희가 시험 잘 보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려면 이게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너네 중학교 때처럼 2주 전에 시험 준비한다. 2주 전부터 본격적으로 달릴 거예요. 3주 전부터 본격적으로 달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지금 이번에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아이들 볼 때 4주 이렇게 연휴 전에 시험을 보는 친구들은 정말로 너무 시간에 쪼달리면서 시험을 봤었어요. 4주, 5주는 시험 준비할 때 너무 짧아요. 기말 이렇게 볼 때는 7주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그룹의 모먼트들을 대비를 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미리 알려주고 같이 로드맵을 좀 세워주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거기까지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와 이제 잘 서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제 중간고사 이렇게 볼 때 해당 주에 이제 시간표인데요. 그럼 이제 직보 이거 국어 직보랑 수학 직보랑 수학 직보 생기면은 이거는 그냥 저녁까지 선생님 무조건 있을 거니까 이때는 너 공부 못하고 그 다음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남는데 국어 시험 끝나고 나면 이때 친구들이랑 밥을 한번 같이 먹고 싶고 내 것까지 못하게 하지 않겠어. 그 대신 주말 공부 리스트는 만들어. 오늘 금요일날 시험 끝나고 나고 토요일 일요일날 주어졌을 때 한 과목 통과할 건지 쪼개가지고 뒤에 나머지는 네 과목 돌아서 할 건지 수학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좀 큰 건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게 담임 선생님께서 그 아이의 특성에 맞게 같이 지도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처음에 상담을 할 때 아이의 이제 특성이 우리 애는 좀 어떤 부분이 좀 잘 안 돼요. 계획 세우는 게 서툴어요. 아니면 계획을 세워놓으면 실행하는 건 잘하는데 뒷심이 좀 부족해서 뭐 목요일, 금요일 때 되면은 좀 풀어줘요. 주말 가면은 꼭 하루는 남잖아요. 이런 정보들을 쇼리 일반 상담했을 때 선생님도 저에게 이제 상세하게 주시면 그리고 조금 더 저희가 파악이 빨라지니까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행 상태는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시험 때 이렇게 번역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원해서 아이들 첫 시험을 보면은 이번에 이제 S고 같은 경우인데 지금 8시 10분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지각 처리되거든요. 이런 것도 놓치는 친구들이 많아요. 8시 40분에 시험 시작하고 8시 10분까지 안 오면 지각이 돼요. 이런 것들도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잘 체크를 해줘야 되고, 또 3교시 1학년들 같은 경우에 3교시에 1교시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1교시 시험을, 그러니까 11시에 시험 보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나오니까 더 준비를 잘하는 것 같지만 의외로 뭐 컨디션 강하는 이런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미리 자료 같은 것들 갖고 있으니까 유의사항을 정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시험 범위 이거 했을 때 서술형 어떻게 나오고 누가 이걸 점수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세부적으로 이런 형태로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인데, 그거와 관련된 이제 세부적인 것들을 저희가 FMP에 어머님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답변을 다 정리를 했어요. 오늘은 이제 예비고일 어머님들이고 저희한테 좀 직접적으로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아서 이후에는 저희 선생님이랑 저랑 이제 요일 이후에 선생님 어머님들이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저희 이제 수능 원데이 체험 그거는 그래서 뒤에 신청서 양식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기 전에 체크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